근데 그 얼굴에서 재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재물을 갖고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모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2년 전부터 3년 요 사이에는 풀려나가는 것이 없어요. 왜? 가다가 그냥 서 있어. 거리 노중에서 객사구능이 쳐서 들어왔어요. 근데요, 이마는 왜 가리고 다니세요? 이마가 옛날에는 되게 좁았어요. 지금은 조금 넓은데. 왜 내가 이마를 보자 그랬냐면 사람마다 얼굴이 다 틀리죠. 근데 그 얼굴에서 재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재물이 크게 들어온 사람 있고 아니요 이마 가지셔야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 다 틀리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이마를 내놔야지 그나마 재물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을 갖고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모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마를 댈 수 있으면 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2년 전부터 3년 요 사이에는 풀려나가는 것이 없어요. 왜? 가다가 그냥 서 있어. 막혀 있거든. 그 운이 왜 막혀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에 우리가 사람이 다니잖아요. 다니고 할 때 거리 노중에서 객사구능이 쳐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 운이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고여있을 밖에 없죠. 왜? 이게 펑 뚫어져서 움직여야 재수도 보고 뭐든지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니 올해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5월 음력 5월 지나면서 금전 재물운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겠네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동을 하세요. 이 이동을 하면서 돈은 자연히 따라 들어간대. 돈을 못 버신 게 아니에요. 벌으면 뭐합니까? 쌓여야 되는데 쌓이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보면 쳐다보면 없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쌓일 일은 있겠다. 어디 투자 개념도 좋지만 땅을 잘 사놔라. 돈 버는 관건이 땅이에요. 뭐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사는 건 자꾸 손실만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인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7월부터 인간으로 시끄럽고 관제수가 여기서 비칩니다. 관제수 조심하시래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관제가 막 들어친다는 얘기예요. 말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더구나 올해는 인간 조심을 진짜 조심 안 하시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 따라야 되고 내 돈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시면서 인간 조심을 잘해야 된다. 특히 내 주변 사람을 조심을 잘 하셔야지 그나마 편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시끄럽고 힘이 들고 진짜 고롭대. 힘이 들어. 요거를 잘 넘기시면 내년 되면서 동짓달 넘어가면서는 일적으로도 내가 하는 일사든 좋은 인연이 찾아들어서 귀인이 들어오면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리 다니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주팔자에 귀문살이 있어요. 이 귀문살이 있어서 항상 나를 지고 흔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봐요. 남들은 없어도 되는 걸 여기는 갖고 앉아 있거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그러니까 항상 귀신이 내 몸에서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귀신이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귀신이 아니고요. 내가 운이 안 좋을 땐 쓸데없이 자꾸 차고 들어와요. 그거는 조금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얼굴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이뻐지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왜? 돈 안 들어와요. 돈이 나가요. 쭉쭉.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마라 그러셔. 그래야지만 그나마 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내가 자꾸 움켜쥐어서 밑에다가 짱 박아 놓을 수 있어요. 그것만 올해는 조심하시면 그닥 힘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세요. 지난달 3월 2일 날 의식을 잃으신 뒤에 4월 23일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남동생이 저희 집에 아들이 남동생밖에 없거든요. 남동생이 장례를 이제 주관을 하고 치러 올라왔는데 그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나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뛰어보니까 현재 뭐 재산은 없는 걸로 나와요. 작년 7월, 9월이 마지막 세금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매들은 유산 상속 포기에 사인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동생이 그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장례식 치르고 난 돈도 그렇고 아빠 돌아가신 뒤 유산도 그렇고 다 자기가 그냥 갖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큰언니한테 뭐 장례 비용 좀 같이 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언니가 안 준다고 네가 돈 다 가졌는데 근데 그 유산 죄송한데 말씀 중에 받을 것이 없어요. 전부 빚이다. 그러면 사인을 하는 게 낫죠. 까딱하면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인간 조심 꼭 해야 된다고, 관제구설 들어온다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리거든요. 그냥 놓고 있으면 진짜 시끄럽고 망신 떨어야 되고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요. 손에 쥘 것이 없는데. 쥘 것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소리를 하는데 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49제를 안 지내기로 했어요. 그 49제가 너무 돈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절에 모셨거든요. 그 남동생이 그 산판 돈으로 해가지고 뭐 해인사에다가 뭘 사가지고 거기 사이다 모셨는데 제가 49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 절에서 파는 거 뭐 무슨 제 그걸 했대요. 그래서 그거 해서 49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9제가 너무 비용이 비싸서 그걸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은 49제를 안 하고 그냥 안 했으니까 저 혼자 그냥 집에서 물 떠넣고 뭐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건지 49일 날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한데 자식된 도리는 49제 해드려야 돼요. 49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절에서는 49제 비용이 좀 많이 비쌀 거예요. 네. 절에서 아니래도 이런 무속인지급에 가서는 하시라고요. 근데 이제 해로하신 분도 그걸 하나요? 93세 돌아가셨는데. 100세 돌아가셔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객사나 뭐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별세하시면 49제로 해야 하는데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49일 동안 염라대왕님 전에 가기 전에 재판받기 전이 이 49일이거든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게 그 죄를 사해 주십사. 그리고 당신 살아생전에 이 죄를 좀 닦여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거하고는 절에서는 49제를 한다 그러면 거진 영산제 비슷해서 나비춤까지 치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무속인 집은 진우기하고 진진진우기하고 바리공주 말미받아서 해서 극락국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아버님이니까 그렇지 않고 식김으로 해서 동의식김을 해가지고 또 그런 악에 왜냐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자식들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위주지만 산 사람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49제를 안 해요.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지만 형편이 되면 조금이라도 형제들이 있으면 십시일반씩 모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어느 정도 유산이라도 남겨놨으면 그걸 가지고라도 움직여줘야 돼요. 49제를 해줘야 돼요. 절에서는 비쌉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싼 데도 있고 아주 비싼 데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집에서 아무것도 닦여지지도 않고 저승에 가서 재판도 안 받고 계신 분한테 집에서 물 떠놓고 뭐 하실 건데 큰일 나요. 그거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 있잖아요. 십시일반씩 얼마씩 걷어가지고 49제 해드리면 되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또 안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죠.